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이제 그 파란색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점퍼를 입었습니다. 선거 점퍼를.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이제 앞에 써져 있는 점퍼인데, 그런데 그 일자 1번 숫자 그 아래쪽 귀퉁이에 오른쪽에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이 칠해져 있습니다. 색이 빨간색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에 국민의힘이 사용하는 빨간색을 약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보는 물론 보수 지지층까지 아우르겠다는 통합을 강조한 행보다, 이런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제 첫 대선 후보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까지 참배를 했습니다. 2017년 당시 이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한 독재자다. 그래서 묘역 참배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많이 바뀐 겁니다. 또 박태준 회장 묘소 방문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제안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제 박태준 그 회장의 묘소를 참배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가 DJP 연합, 소위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여서 둘러보게 됐다. 또 그리고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진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에 또 영입했습니다. 자, 이 굉장히 그 오늘 어느 언론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수 통합 행보를 앞에다가 공격적인이라는 그 접도를 붙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격적이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보통 때 같으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비판이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은 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 같으면 왜 거기까지 가냐 뭐부터 여러 가지 비판 글이 쓰는데 뭐 90% 가까운 압도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행보를 하고, 그 행보가 마치 이번 대선에 마침표가 되는 것처럼 그런 행보를 하니까 당원이나 또 실제적으로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그런 행동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감히 코멘트라든지 비판적인 말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찌 보면 마땅한 행보예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한번 예의를 갖추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에 실용주의는 언제나 옳다. 이재명 후보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지지층도 소중하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 왜 한마디도 안 하나,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묘한 느낌이 드는데, 부원장님 이거 댓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그냥 일색화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능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뭐 자기의 그동안 있었던 이미지를 희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기호 1에 이제 밑에 빨간색 하나 잠깐 연 것도 화제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냥 이 일종의 이야기거리를 만든 거죠. 이게 무슨 뭐 이걸 였다고 해서 우파나 보수 사람들이 뭐 좋아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만큼 본인의 행보를 이렇게 과감하게 오른쪽 이동한다는 어떤 그런 거에 이제 표현으로 했던 것 같고요. 전 대통령 묘소 방문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간이 작은 문재인 대통령은 못한 거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뭐 구대명이 됐으니까 과감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누가 돼도 이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윤여준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옛날 문재인 캠프에도 오셔서 뭐 국민통합위원회인가 이런 걸 맡은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당 내에 돌아갈 때는 뭐 큰 역할이나 무게 중심을 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포장하는 포장지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뭐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이제 여의도권에 이제 우리 윤여준 장관께 좀 신뢰된 이야기지만 이제 펠레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펠레는 굉장히 축구 황제인데 이분이 책사로 붙은 선거에서는 잘 승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뭐 어쨌든 좀 상징성으로 이제 모시긴 한 것 같은데 과연 이제 펠레가 될지 아니면 이제 펠레의 그 저주 같은 게 깨질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홀숙 대변인. 네. 어떻게 보여요? 이게 댓글 중에 빨간 점 하나가 통합의 상징인가요? 이런 의견을 올려주신 분도 있네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꾸 이제 우클릭 계속 우클릭 하잖아요. 오른쪽은 이제 자꾸 넘보는 거잖아요. 네. 그 오른쪽이 좋으면 오른쪽 후보를 선택하겠죠, 국민들께서. 네. 좌파 이념과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인정을 하니까 자꾸 이제 오른쪽을 이제 넘보고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보이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은 다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과 관련된 재판들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말을 잘 믿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았냐? 이 말부터 떠오르거든요. 내가 통합한다고 했더니 정말 통합하는 줄 알았냐?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선거 끝나면 또 가시겠습니까? 선거 끝나고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할까요? 저는 그 2007년인가요? 노무현 그 대통령이 칠레 방문했을 때 동포 간담회 때 그 장면이 전 떠올랐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알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이 세계적인 업적이고 이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살렸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맥락 없이 그냥 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이러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게 됐구나라는 걸 이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진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친일 세력, 매국 세력이라고 했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고 일본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냥 친일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점령군하고 합작해가지고 깨끗하지 못한 나라를 출발시켰다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냥 느닷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 묘역만 참배한다.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진 대표, 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이제 진보 좌파 진영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네. 이제 중도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까지 이제 그 시선을 넓히고 있잖아요. 네. 이거 상당히 위기 신호 아니에요? 그 전략적으로는 뭐 유효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완전히 보수의 신뢰를 단단히 다진 상태에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밀어서 이겼고 그 당시에 뭐 하나갑 전 대표 그다음에 이런 분들 동교동계를 흡수해서 또 DJ 계열의 분열을 가져왔죠. 그런 전략들은 선거에서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한 것인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우회전 깜빡이 켜고 결국은 좌회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6월 3일 전까지는 뭔들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대북 전단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대북 전단을 대북 전단도 날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대통령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 감옥 갈래 대통령 할래 지금 이 양자택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북 전단도 날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6월 3일 이후에는 이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예. 이제 국민들이 아마 상당한 그 이벤트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댓글에 이재명 한번 확실히 믿어봅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나라 위해서 좀 제발 진보 보수 좀 따지지 마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윤여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여준은 이미 진즉에 이재명 후보에게 계몽된 분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예.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같고 국민의힘도 또 왼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제 그 당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탄핵과 관련해서 뭐 말하자면 반대했다는 데 머물지 않고 누가 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의 입장, 즉 그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그것만 가지고 그런 감정으로 이번 대선을 실패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감정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그 당내 경선은 조금 당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그 선이 꺼진 게 좀 얕아지는 자연스럽게 화합해야 되는 계기, 상호 이해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제 보수 책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전 그 후보 시절에 역할도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임 선대위원장 영입은 글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삼보 초래를 한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해서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걸 했을 때는 그냥 모양만 갖추는 행태였고요.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훨씬 이제 인간적으로 공을 들이고 예. 지금 뭐 조갑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는 행식을 좀 더 파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에 소위 이렇게 보수 쪽에 좀 더 호소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실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왼쪽 부분, 그러니까 중도 부분을 그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가 마치 이제 지금 그 내란의 종식이 아닌 이런 쪽으로 쟁점이 되면 여전히 뭐 이재명 후보가 빛나겠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혼란의 정치적 대결을 계속하는 과거로 갈 거냐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미래를 상징하는 이준석 후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흔히들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리에 의한 내용적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해야만이 유일하게 이재명을 1%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준석이. 아니면 그 어떤 뭐 지금 이야기하는 한덕수나 김문수나 이런 사람 아무리 대입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갑자기 그 조금 이제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쪽으로 발언이 갔는데 호주석 대변인 네. 그 말씀 들어보면 네.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그 국민의힘보다는 약간 좌측의 개혁적인 측면에 서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후보를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저와 이름이 같은 이준석 후보를 꼭 이 빅텐트에서 같이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역주행한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합류시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투보를 이준석 후보에게 바쳐야 된다니까요. 누가 맞춰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이기려면 저는 룰을 이준석 후보에게 정해라. 이준석 후보에게.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하고 싶은 대로 단일화하자라고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룰이라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길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단일화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그런데 사랑도 변하고 예. 선거도 변합니다. 예. 지금 후보 등록 전까지는 양당이 그 후보를 경선하려고 막 모여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정리된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후보 등록 시기에 드디어 갈라질 것이고 여기에 이준석 후보가 15% 이상 올라가고 국민의힘 후보는 20% 중반에서 머물거나 만약에 서서히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 이 판은 다 흐트러지면서 새로운 판이 짜집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새로운 선거가 열리게 되죠. 윤진 대표.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일사불란하게 딱 후보도 정해지고 쭉 네. 그 뭐 탱크를 밀고 가듯이 쫙 가는데 네, 예. 지금 이 보수 진영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회창의 저주예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자 몸조심하면서 1등 굳히기 전략 가지만 이게 아직까지 대선이 30일 넘게 남았거든요. 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보고 마지막에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 이낙연, 이준석 이 네 분의 시너지가 상당한 큰 효과를 줄 거라고 봅니다.